네, 안녕하세요.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신용호라고합니다. 네, 저는 센터에서 총괄 PA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표준 프레임워크 5.0 신기능을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AI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는 신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실적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본격적으로 5.0에 대한 특징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3장은 참고하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장표를 붙여놓은 것이고요. 유튜브에 해당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표준 프레임워크가 뭔지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넛 가게를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에 좀 비유를 하면 굉장히 비슷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던킨 도넛 창업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하게 되면 각종 집기라든가 뭐 레시피도 공유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 같은 거, 음식 재료 같은 거 다 공유해 주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기술 같은 걸 전수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이런 프랜차이즈처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은 관련된 개발 도구라든가 기반 기술도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통 컴포넌트라는 일종의 개발 레시피가 되겠죠. 이런 것도 다 제공해서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매년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표준 프레임워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중소 SI 업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반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 관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경우에 이것들이 추후에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중소 SI 업체 경쟁력 확보를 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어쨌든 기반이다 보니까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발 사업단이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비슷한 거 같이 하게 되면 이런 투자 효율성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개념이 되겠고요. 사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저도 물론 아파트 좋아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파트를 좋아하실 텐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샤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LG 하이 샤시, 그 다음에 싱크대는 한샘의 싱크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기성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도 이제 공통 컴포넌트라는 이런 부품을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발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도 있어야 되고 권한 처리, 유틸리티, 화면 처리, DB 연결 등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거 사용하시고 실제 개발 사업단의 개발자분들은 업무 처리 로직에만 집중하시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진화 발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표준 프레임워크는 1.0부터 시작이 됐고 이 우측 하단의 이 이미지처럼
네, 예전에 가크렌저, 네, 이거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뭐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4.3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신기능은 도입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랜저가 뭐 이런 그랜저로 뭐 변경되듯이 네, 프레임업도 마찬가지로 쭉 발전을 해왔고요. 자, 그리고 네, 3점대 말까지는 일단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거는 기능 업그레이드에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개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기술 도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네, 신기술 도입에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최신 버전은 현재 4.3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4.3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장표에 자세히 기재를 해놨고요. 첨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장에 보면 유튜브 링크가 제공이 되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간단한 어떤 뭐 샘플이나 이런 거 제공뿐만이 아니라 개발의 일체, 전체적인 것을 모두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행에 필요한 기반인 실행 환경, 그리고 개발 도구인 개발 환경, 그리고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Q&A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하시는 관리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업무 예시인 공통 컴포넌트까지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 저희가 이제 모바일 관련된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네, 일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센스 문제고요.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간혹가다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혹시 사용이 가능하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 문제 없이 저희가 다 검토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술 지원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가 뭐 헬프데스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업그레이드하고 뭐 기술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헬프데스크라든가 뭐 기술 지원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적용 점검이라든가 호환성 확인까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적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표준 프레임워크 다운로드 건수는 3월 기준으로 저희가 120만 건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쪽에 확인된 사업 수는 한 7,300여 개, 그리고 금액으로는 9.7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5.0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5.0 버전은 올해 작업을 해서 올해 말에 베타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좀 카테고리 좀 잡았습니다. 일단은 스프링 6라든가 자카르타 2.9을 지원하는, 그리고 부트 3까지 이런 이제 기술 스택을 이제 올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부분인데, 이스티오를 이용해서 서비스 메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AI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프링 AI나 랭체인 포제이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클립스나 뭐 인텔리제이 외에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개발할 때 VS 코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VS 코드 확장팩 형태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규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 한 번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실외환경 관련해서 주요 개선 사항은, 일단은 실외환경이 스프링 6라든가
부트 3를 도입하면서 5.0 타이틀로 배포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자카르타 2 9을 제공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기술 스택이 많이 높아져요. JTK 17이라든가 서블리 6.0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어떤 사업 전에 이런 기술 스택을 먼저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만의 부트 스타터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는 접근 제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큐리티 기반의 간소화 부분, 그 다음에 세션 모드 접근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를 간소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성 환경은 이제 이스티어와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제 기본 사항으로 깔고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버전은 여기 명시된 대로 현재 이 버전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포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현재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개발 환경은 이제 쿠버네티스 멀티노드 기반으로, 3노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OS는 이제 우분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프로젝트는 요거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네, 올해 정식으로 공통 컴포넌트의 MSA 버전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자인은 KRDS라고 해서 코리아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기능들, 뭐 게시판 기능이라든가 로그인 기능, 그 다음에 로그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네, MSA화해서 각각의 앱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앱을, 이 MSA 공통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사전에 참고를 해서 미리 좀 관심 있으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UI는 KRDS, 그러니까 코리아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저희가 배포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스티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 메시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드포인트 간의 연결을 이제 담당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배포 관점에서도 되게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점에서도 이 엔드포인트 간의 암호화, SSL 암호화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이나 할당량 같은 제어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여기서 이제 오피셜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티어의 뭐 주요 특징을 제가 여기다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이스티어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인보이 프락시라는 게 자동으로 주입이 되고요. 이거는 요즘에 보면 이제 가스 사용량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된 것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량은 센터 쪽으로, 이런 이제 가스 회사 쪽으로 이제 넘겨서 얼마 사용을 했는지 이런 걸 탐지하게 되는데, 이스티어도 이제 이런 관리를 위해서 인보이 프로덕션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입이 되고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입돼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뭐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폭염 때문에 재난 문자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알림을 받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어에서는 이런 특정한 조건을 넘었을 때 이런 이제 알림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여기 제가 이제 슬랙으로 알림을 받은 이런 거를 실제 캡처해서 지금 첨부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집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부하 차단기나 이제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부하가 생기면 여기 있는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이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왜냐면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과부하가 생기면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라우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앱으로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쪽이 죽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서 이쪽으로 정상적인 곳으로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조치를 안 하면 이쪽에 붙은 사람은 계속 에러가 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조치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사실 이거를 스프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해도 됩니다. 물론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가 조금이라도 개발하기가 바쁜데 업무 일단 구현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인프라 단에서 처리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눈여겨봤던 오픈 텔레메트리에 대해서 드디어 올해 이제 과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업저버빌리티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업저버빌리티라고 해서 관측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은 라이트 스텝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던 오픈 트레이싱이라는 도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던 오픈 센서스라는 것들이 각각 오픈 소스로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 개발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는 오픈소스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뭐 여기서도 좀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서도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의 3요소, 그러니까 모니터링의 3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 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영문으로 이제 옵저버빌리티의 3개의 기둥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로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하실 때 로그 반드시 참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확인 안 하면 디버깅이 안 되시죠. 그리고 MSA로 오게 되면 이제 트레이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앱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A라는 앱에서 뭐 B라는 앱도 첨부하고 C라는 앱도 첨부했을 때 이 경로를 다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또 매트릭 정보도 수집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CPU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일일이 뭐 코드를 수정하거나 뭔가를 클래스에다가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수동으로 부여를 한다면은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로 코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개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아까 얘기한 그 3가지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정보를 다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랭귀지에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로 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개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장표는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간략하게 이제 도식화된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표준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트레이싱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로그 정보와 그 다음에 매트릭 정보를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컬렉터가 되겠고요.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컬렉터를 둬서 네, 이걸 통해서 로그를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네, 리시버와 그다음 프로세서, 익스포터라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일단은 네,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네, 리시버로 보냅니다. 이렇게 네, 리시버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거를 메모리 리미터라는 거를 네, 거치게 되는데 메모리 리미터는 어떤 거냐면은 너무 많은 로그가 오면 이제 시스템이 뻗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과부하 차단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누전 차단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과부하에 대응해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뭐 물난리가 났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너무 센 압력이 오거나 아니면 이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이렇게 터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말단에 있는 가정집에서 수도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그 전에 적절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메모리 리미터로 해서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배치 프로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그가 한 건씩 전달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몇 건씩 효율적인 단위로 묶어서 전달하는 이런 배치 프로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프로세서라고 해서 라벨링 작업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필요하다면 뭐 개인정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별별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능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익스포트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싱 정보라든가 로그 정보, 그 다음에 매트릭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계의 USB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모니터링계의 표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B 여부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여기다가 뭐 SD 카드도 꽂고, 그다음 외장 하드도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랜 카드도 꽂고, HDMI 포트도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걸로 뭔가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라파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트릭 정보를 이렇게 눈으로 보기 편하게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고요. 아니면 로그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별로 이런 로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MSA인 경우는 이제 트레이스 정보도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예거나 아니면 템포 같은 툴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관련된 이제 트레이싱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업저버빌리티, 그러니까 오픈 텔레메트리 활용한 업저버빌리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라우팅 정보, 그러니까 MSA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런 라우팅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제 라우팅 정보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생성형 AI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굉장히 LLM과 뭐 이게 GPT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굉장한 이슈이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엄청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습 정보가 없을 때 허위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맥북을 던졌다 뭐 이런 이제 할루시네이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예전에 학습된 정보를 그대로 이제 해서 뭐 요즘에는 가치가 없는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혼동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쪽 개발 분야의 어떤 응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건축 관련된 뭐 어떤 결과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보는 기술은 RAG라는 겁니다. 이거는 LLM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던져주고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얻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스프링 AI하고 랭체인 포제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존에 상용화된 이런 LLM 서비스의 한계는 일단 폐쇄망에선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이제 어떤 커스텀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화 정보 커스텀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스케줄, 다음 주 내 스케줄을 알려줘.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RAG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LLM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보안 유출 우려도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컬 기반에서 운영할 수 있는 LLM 서비스인데 거기에 이제 RAG를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용 서비스는 비용과 부금이 발생을 하고 공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하는 경우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RAG 기반으로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AI 얼마 전에 1.0 정식 번역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프링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부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JDK 17 기반이고요. 자, 여기에 RAG,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그 정보를 이제 벡터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거든요.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임베딩 모델은 저희가 현재 이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시연할 때는 클로바엑스, 네이버에서 개발해서 배포한 하이퍼 클로바엑스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국어 답변 되게 잘하고요. 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예시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구성도가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마크다운 문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벡터 처리를 하는 거죠. 벡터 처리를 해서 레디스 스택에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질의를 하면 이거를 이제 스프링 AI가 컴포넌트에서 올라마 기반에 있는 모델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보강이 된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스프링 AI 뿐만이 아니고요. 랭체인 포제이라든가 쿼드란트 기반으로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 시연 사양이 뭐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8기가를 탑재한 엔비디아 GPU가 있긴 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고사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금 사양이 좋은 노트북 정도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자 일단 레디스택에 기본적으로 네 이런 이제 문서를 네 저희가 이제 보유한 거를 레디스택에 벡터화 시켜서 네 아까 임베딩 모델이라는 거를 벡터화 시켜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차원 데이터가 있고요. 네, 700 몇 차원 정도, 768 차원이 어쨌든 이제 768가지 속성으로 구분된 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보유한 상황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일반 채팅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이건 이제 RAG를 적용 안 했을 때 그냥 네, LLM이 학습한 것만 보여줄 때는 네,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노멀한 네, 이런 답변이 네, 제시가 되고요. 네, 근데 이거를 RAG를 이제 적용하면 네, RAG 채팅으로 해서 네, 지금 여기다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기존에 있는 이제 네, 벡터 데이터 스택에서 스택을 먼저 찾아서 네, 관련 정보를 가져오고 그걸 이제 LLM에 던지면 네, 이렇게 굉장히 답변이 풍성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LLM의 한계를 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름을 지정했으면 내가 누구라고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어떤, 네, 다른 답변을 받고, 다시,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면은 네 아까 컨텍스트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네, LLM 인공지능 모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AI가 컨텍스트 정보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네, 개발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이클리스 기반으로 해서 네, 윈도우나 리눅스, 뭐 맥OS 같은 네, 그러니까 OS 환경에서 다 사용될 수 있어 배포를 했었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이제 VS 코드를 꽤 활용하는 추세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S 코드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 확장팩 익스텐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 개발 단계가 꽤 많이 사용이 됐었던 CRUD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템플릿 정보, 네, 템플릿 프로젝트를 생성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자바 콘피그의 어떤 설정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구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VS 코드 확장팩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네,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 VS 코드 확장팩을 적용하면 여기 우측에 보면 네, 액티비티 바에 이거 프레임이라는 로고가 보이게 되고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템플릿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SQL 스크립트, 그러니까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쿼리를 적용을 하면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VO라든가 VO를 만들어내고요. 이 VO를 기반으로 해서 CRUD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게시판 목록, 그 다음에 수정, 저장, 삭제 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CRUD 코드를 생성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자바 컴퓨터 뭐 데이터 소스 뭐 연결하는 거 아니면 트랜지션 처리하는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넣으면은 이걸 기반으로 네, 자바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하는 이제 기능을 제공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4.0은 네, 뒤에 뭐 장표가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도 되고요. 현재는 4.3 버전이 최신인데, 네, 지금 작업하는 건 5.0으로 5.0 베타를 이제 올해 말에 배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3 현재 최신 버전은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네, 올해 초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만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보안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 네, 보안 취약점 관련해서 패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최근에 더더욱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된 거는 저희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안이라고 입력해서 검색하시면은 네, 관련된 패치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보안은 그냥 저희가 그냥 점심 식사나 이제 식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매번 계속 활동해야 되는, 패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 부분이 되겠는데, 자, 사실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기터브 사이트에 코드 기여를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좀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미니 플러그인님께서는 네, 여기에 기존에 이제 로그인에다가 네이버로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 이런 기능은 이렇게 PR을 해주셨고요. 예, 코드 기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캡처 관련된 기능은 네, 제공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입력해야지 네, 뭔가 등록이 된다거나 하는 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 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위키가 저희 가이드나 이런 문서들이 도크 위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최신의 그 마크다운 포맷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기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배포하는 거는 단방향인데 이런 컨트리뷰션은 양방향이잖아요. 저희가 또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표준 프레임워크 5.0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버전에 대해서 네, 주요한 사항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